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1년 중 절반 가까이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 러시아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보드카도 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고급 증류주를 얻기 위해서는 떡갈나무로 만든 통에서 숙성하는 과정이 필수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는 떡갈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곡물을 발효시켜 원주를 만든 후 증류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죠. 증류주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90도 이상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보드카는 마시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보드카가 러시아 남성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너무 자주 마시다 보니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 것이죠. 어쨌든 거친 자연환경은 이처럼 한 민족의 음식 문화와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러시아와 같이 추운 나라에서는 열량이 높은 음식과 보존이 쉬운 식재료가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러시아인들의 식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거의 잊혀져 가던 식품 하나가 조용히 러시아에 들어오더니 어느새 없이는 못 사는 생활 필수품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죽하면 전쟁 중에도 열심히 찾아먹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낡은 다방 테이블 위 하얀 사기잔 옆 은빛 스푼, 그 스푼 끝에 살포시 떠올려지던 곱고 하얀 가루의 추억을 말입니다. 진한 커피 위에 살며시 뿌려지던 그 가루는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은은하게 퍼뜨렸습니다. 바로 프리마인데요. 커피에 타먹는 크리머는 우유나 크림 대신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풍미를 더해주는 첨가물입니다. 원래 우유로 만든 크림을 말리거나 응고시켜 만들었지만 점차 이를 냉장 보관 없이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20세기 중반에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선 1950년대에 이미 가루 형태의 커피 크림의 개발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잘 녹지 않고 맛이 없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1958년 미국의 유제품 기업인 카네이션이 식물성 기름을 넣어 잘 녹는 커피 크리머를 개발해냈고 이어 1961년에는 네슬레가 커피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전지방 우유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세계 최초의 식물성 커피 크리머 제품을 출시했죠. 우리나라에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된 것은 1960년대인데 이때 식물성 크리머도 함께 보급됐습니다. 1974년은 한국 식품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혜태제과가 누가바와 에이스를, 빙그레가 투게더와 바나나맛 우유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그의 동서식품은 열대 야자유로 만든 식물성 크리머를 자체 개발해 프리마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프리마는 오페라의 여자 주인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프리마돈나에서 따온 것으로 1등, 으뜸이라는 뉘앙스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커피 크리머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죠. 1960년대를 대표한 발명품이 이태리 타올이라면 1970년대를 대표하는 발명품은 단연 커피믹스입니다. 2016년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외국인들이 가장 맛있다고 느꼈던 차는 단연 커피믹스였습니다. 절반이 없는 53%가 선택했죠. 일각에서는 스타벅스보다 훨씬 맛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꼭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제품이라고 하죠. 한국에 커피가 최초로 소개된 건 고종황제 시절입니다. 그때는 황실에서만 마시는 음료였을 뿐 일반인들이 맛보기 어려운 음료였죠. 그러다 6.25 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에 올 때 커피를 가져오면서 커피 시장이 형성됐는데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던 동서식품은 미국 제너럴 푸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맥스웰 하우스라는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출시합니다. 커피 가루와 프림 그리고 설탕을 최적의 배율로 혼합해 커피 믹스를 출시했는데 이는 동서식품이 프리마를 자체 개발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맥스웰하우스는 커피와 프림, 설탕을 일일이 섞을 시간조차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 번 맛본 외국인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죠. 미국 아마존 리뷰에는 전 세계 다양한 커피를 맛봤지만 한국 친구가 소개해줘서 처음 맛본 이 제품이 최고라거나 미국에서도 팔면 좋겠지만 팔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아마존으로 좀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등 칭찬 일색입니다. 사실 미국에도 네슬레 등에서 출시한 커피 믹스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유리병에 커피 분말을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동서식품만의 황금 비율을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최고급 원두로 내린 스타벅스 커피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맥심의 커피 믹스는 원두 중 최고의 향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아라비카를 8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틱에 프림과 설탕이 함께 들어있을 뿐 원두 자체는 고급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커피 믹스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특허청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위대한 발명품을 조사했더니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얼마나 커피 믹스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전문점이 등장하면서 한국 커피 문화는 원두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집에서 원두 커피나 캡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인스턴트 커피에 프리마를 타는 문화는 구식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 흐름이 변하자 프리마의 국내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결국 2012년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프리마 병제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동서식품은 프리마 생산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서식품은 프리마 수출팀을 꾸리고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과감히 진출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이들 지역은 외국 식품 브랜드에게도 문호를 열고 있었고 프리마에겐 큰 기회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했죠. 이러한 국가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유통망과 식품 산업이 새로 형성되는 중이었고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와 프리마가 진입하기에 비교적 개방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프리마로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과거 비단길과 마찬가지로 동서식품이 아시아 대륙 곳곳으로 프리마를 퍼뜨린 행보를 묘사한 말입니다. 프리마로드를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에서는 70% 이상, 러시아에서도 25에서 30%에 달하는 탄탄한 시장 입지를 구축했죠. 사실 러시아가 거대한 시장이고 프리마가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시장 내 판매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공급망 차질로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제품의 유통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지에서는 프리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여전히 높았고 대체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판매율을 회복했습니다. 러시아 내 물류 및 수입 구조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프리마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일부 현지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프리마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상 한국에서는 폭망한 프리마가 어떻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후, 식습관, 경제 사정 등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우선 앞서 보드카에 의해서 보았듯 러시아를 비롯한 추운 지방에서는 몸을 덮여줄 뜨거운 음료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진한 홍차나 코코아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시곤 하는데 여기에 우유나 크림을 넣어 부드럽게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나 한겨울에는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렵고 냉장 보관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행히 프리마는 상온에서 오래 보관 가능하고 뜨거운 물에도 잘 녹는 분말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완벽히 부응했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마시는 뜨거운 코코아에 프리마를 타 마시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양이나 말 등의 가축젖을 짜서 차에 타 마시는 풍습이 있는데 산업화 이후 신선한 우유 대신 프리마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에서는 유목민의 후손들이 차에 우유를 넣던 관습이 자연스럽게 차에 프리마를 넣어 마시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배고픈 경제 사정과 가성비도 한몫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경제적으로 굉장히 허덕였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상황에서 값비싼 우유나 생크림보다 훨씬 저렴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프리마는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였죠. 게다가 프리마는 단맛과 지방의 풍미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현지인의 기호에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식사 때 달콤한 차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는데 우유 대신 프리마를 넣은 차는 더욱 진하고 달큰한 맛을 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프리마는 저비용으로 현지인들의 입맛과 칼로리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가성비 좋은 식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후된 유통 인프라가 프리마의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광활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식품 유통 인프라가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고 냉장 설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긴 프리마는 운송과 보관이 매우 수월했죠.
영하의 날씨에도 얼어버릴 걱정이 없고 영상의 더위에도 상하지 않는 분마령 프리마는 유목민 시장뿐 아니라 시베리아 변두리 마을까지도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로 몇 줄을 실어 나르더라도 문제 없었고 가정에서도 뚜껑만 잘 닫아두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한번 쓰면 절대 끊을 수 없었던 것이 프리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 국가에서는 프리마가 단순히 커피의 쓴맛을 중화시키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피에만 넣는다는 고정관념도 깨지기 시작해 현재 여러 음식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에서는 전통적으로 밀가루 반죽에 우유를 넣어 빵을 굽거나 홍차에 우유를 타서 마셨는데 프리마가 이 우유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등지에서는 프리마는 우유 맛을 내는 조미료로 환영받기 때문에 가정식 요리부터 음료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탕이나 미원, 맛소금처럼 하나의 조미료가 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맛을 강요하지 않고 기존의 요리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준 조력자였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거부감이 적었죠. 이런 덕분에 프리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으로 자리 잡으며 계속해서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걷게 된 셈이죠. 한 현지인 소비자는 프리마가 없어지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죠. 2010년대 중반 기준 타지키스탄에서는 77%, 카자흐스탄에서는 7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56%, 키르기스탄에서는 54%를 기록하는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프리마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전쟁의 풍파까지 이겨내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인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제품의 성공담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혁신과 도전의 기록입니다. 프리마의 부활에는 시대 흐름을 읽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 현지 문화를 존중한 적응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붙잡은 개척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와 문화라는 환경적 요소가 소비자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밀려난 프리마가 추운 러시아 코코아 속에서 빛을 본 것은 현지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프리마의 여정은 K푸드의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잊혀진 제품일지라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프리마처럼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낼 수 있기를, 그래서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 기업의 열정으로 새로운 프리마 신화가 계속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